오늘은 못 찍는 거예요? 오늘은 네. 원장님 기억나시죠? 저희 얼마 전에 26만 구독자 감사하는 영상. 26만, 그쵸. 네. 근데 벌써 30만이 되어버렸습니다. 33만이던데, 네. 오늘. 맞아요. 네, 네. 30만 구독자 영상 기획하고 있는 도중에 33만이 넘어버렸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부심이 여러분들께 그동안 좀 못 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에 댓글 달았던 거 원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33만이니까 네. 33개 3땡, 33개 질문. 오케이, 좋습니다.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보니까 화이트 태닝 편 영상이었네요. 네,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현아, 아이유 등등 까맣게 걸렸던 피부를 다시 하얗게 돌아왔는데 화이트 태닝이 아닌 피부과 시술로 돌려놓은가요? 현재 저도 많이 밝은 피부인데 화이트 태닝이 결국은 이러한 피부를 하얗게 되돌리냐, 이러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화이트 태닝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의사 중에서 그 당시에, 이 영상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게 제가 아마 처음 다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이트 태닝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닝 회사에서 처음 이걸 명명했더라고요. 근데 이 의도는 알겠어. 태닝은 결국은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가 손상받는 거니까 이 피부를 회복시켜주게 되면 이게 화이트닝이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이트 태닝은요,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 태닝은 LLLT라고 그래가지고 Low Level Laser Therapy. 우리 피부과 보면 매일마다 이렇게 얼굴에다가 LED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이제 화이트 태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LLLT의 원리는 Low Level Laser Therapy라고 그랬잖아요. 레이저가 에너지가 높으면 이렇게 조직을 자르고 점을 깎고 이럴 때 쓰지만, 레이저의 에너지가 낮으면요,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부에 가해주게 되면 손상받은 피부들이 좀 회복될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하얘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유, 현아 이분들이 태닝을 했다, 소문일 뿐이네요. 만약에 태닝샵을 좋아하는 연예인분들이었다면 그런 데서 한참 붐이었기 때문에 해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분들이 하얘진 게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고 지금은 멀쩡한데 그때 영향으로 지금 눈썹 숱이 없을 수도 있나요? 영상처럼 눈썹 끝이 연해요. 아토피 편이었는데 실제로 이 아토피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눈썹 끝에 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헤르토의 징후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토피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쪽에 숱이 되게 적은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눈을 잘 비비잖아요. 근데 이게 수년간 이제 반복되다 보면 눈썹 끝에 있는 모낭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발이 또 가늘어지면서 성장기도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 끝의 밀도가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헤르토의 징후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아토피에 헤르토의 징후 말고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데니 모건 폴드라고 그래가지고 요 눈 아래 이렇게 주름이 좀 생기거든요. 아마 주변에 아토피 심했던 분들 보면은 이렇게 눈 아래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원리로 생기는 거고, 또 이렇게 만성적으로 비비다 보니까 눈 주변에 색소 침착도 좀 잘 생긴다. 이게 아토피의 전형적인 만성화됐을 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운동 중독님이시고요. 이 필러를 맞으니 너무 울퉁불퉁해서 바로 녹였습니다. 얼마 이후에 레디어스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필러를 녹였을 때 쓰는 물질이 히알루로니데이지라고 하는 건데, 이 히알루론산과 히알루로니데이지라고 하는 애가 딱 결합이 되면 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보통 24에서 48시간 내에 끝납니다. 사실은 딱 주입하잖아요. 그럼 거의 3시간 내에 바로 물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로 해줄 수 있냐? 그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뛰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까 물로 바뀐 애들도 실제로 림프름에 의해서 원활하게 빠지지 않고 좀 저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히알루로니데이지가 만약에 좀 남아있게 되면은 그 위에 바로 레디어스를 넣게 되면은 실제로 좀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최소 일주일 정도 떼어주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하루님이 보내셨는데요. 눈 밑에 레디어스가 났나요? 주베룩 아이가 났나요? 이거는 제가 칠판에다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눈 밑에 레디어스가 낫나요? 주베룩 I가 낫나요? 자, 레디어스와 주베룩은 둘 다 콜라겐 형성 물질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레디어스와 주베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디어스나 주베룩이나 둘 다 콜라겐 형성 물질인데 얘는 칼슘 하이드로 아파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콜라겐을 형성하는 거고요. 얘는 PDLLA라는 물질에 의해서 콜라겐을 형성하는데 얘들 둘 다 섬유 아세포라고 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결정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CMC 겔이라고 하는 어떤 필러보다 좀 묽은 타입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베룩은 기본적으로 물에 우리가 섞어서 희석을 해서 씁니다. 수화 과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디어스는 아예 제형 자체가 약간 묽은 필러 같은 거에 채워져 있고 주베룩은 물에 섞인 분말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볼륨이 꺼진 부위에 넣으면은 이러한 CMC 겔 때문에 볼륨이 살짝 올라와요. 근데 이 CMC를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보통 한 2개월 정도 가면은 얘네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CMC 겔 때문에 볼륨이 좀 있다가 얘들이 살짝 꺼지면서 이 칼슘 하이드로 아파테이트라고 하는 이 콜라겐 형성하는 물질이 자기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베룩은 물에 섞인 분말 가루이기 때문에 물이 한 하루 이틀, 뭐 길면은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콜라겐이 차오르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눈밑이 많이 꺼져 있다, 옆볼이 많이 꺼져 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즉각적으로 콜라겐 형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레디어스를 좀 더 선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CMC 겔이라고 하는 애들이 안쪽에 있는 칼슘 하이드로 아파테이트의 간격을 좀 벌려주게 돼서 또 결절의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요. 눈밑 꺼짐 쪽이나 이런 볼륨을 좀 올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제가 레디어스를 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에 언제 많이 쓰냐면 아까 지금 주베룩 중에서 또 뭐라고 그랬죠? 주베룩 I는요 입자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결절의 가능성을 좀 더 낮췄죠. 그래서 눈밑 쪽에 써주긴 하지만 시술 후에 바로 볼륨감이 올라오거나 이런 맛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밑 쪽에 있는 잔주름이나 피부결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좋아지려고 할 때 눈밑도 같이 넣어주는 이런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주베룩과 레디어스를 정말 많이 썼잖아요. 특히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 물어봐도 알지만 초창기 때부터 정말 많이 써왔죠. 그래서 각종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봤었는데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에 모공, 흉터, 피부결처럼 좀 더 피부 표면에 포커스를 주는 시술 때는 주베룩을 많이 쓰고요. 어떤 안쪽에 볼륨감을 좀 채우는 시술 때는 레디어스를 조금 더 선호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두타키라는 분이시고요. 연고는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는데 뭐가 맞나요? 자, 연고는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러한 썰이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연고라고 그냥 칭해서 하시는 분들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얼굴에 바르면 안 된다는데요?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스테로이드는요, 정말 잘 쓰면 명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얼굴에 좀 주의해서 써야 되냐면 얼굴은 혈관 발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 다른 데들보다 약하거나 얇은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외부의 자극도 많이 받고 매번 씻고 화장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너무 센 걸 쓰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거나 피부가 좀 얇아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약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얼굴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연고가 얼굴에 좀 안 좋냐는 질문에 연고의 이 제형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연고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름 베이스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항생제 연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밀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얼굴에는 피지가 되게 많고 모공구멍이 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기름 베이스인 연고를 막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막히면서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고의 제형 자체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테로이드 연고일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연고의 제형, 기름이 많다는 그 제형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탈모약은 유방 통증과 유방이 커지고 이 성기 통증 및 우울감, 브레인 포그 부작용이 와서 무섭다는데 맞나요? 자, 이런 질문인데 자, 일단 그럼 여기서 탈모약을 말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남성 호르몬 있죠. 이 남성 호르몬이 이 5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서 DHT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데 이 DHT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해요. 어떤 탈모? 남성형 탈모를. 자,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차단시켜주면 이 DHT가 덜 생기겠죠. 그러면 DHT라는 호르몬이 감소가 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문제점이 지금 이러한 탈모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겠죠. 거기 아까 말했던 뭐 유방통증, 그리고 뭐 성기통증, 그리고 뭐 성욕감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한 95% 정도는 이런 부작용 호소가 없어요. 정말 극소수거든요. 보통은 임상적으로 겪다 보면 진짜 한 1, 2% 정도예요.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조금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약을 안 쓸 필요는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약을 먹다가 그런 증상이 나와서 약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약을 나는 꼭 먹긴 먹어야 되는데 남성형 탈모가 심해서 근데 이런 증상 때문에 좀 걱정되신다면 격일로 처방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바르는 약을 시도해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들도 좀 취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구름님이신데요. 선생님, 수영 후에 폼 클렌징 없이 물로만 세안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래도 세안제로 세안하는 게 맞나요? 자, 이 질문은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극건성, 정말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그래도 우리 수영했었을 때 그 물에 염소 같은 게 포함됐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로 자극까지 됐는데 심지어 또 클렌징으로 또 자극을 주면서 닦아내면은 얼굴이 더 예민해지니 이런 분들은 물로만 닦아내서 그냥 얼굴에 묻어있는 거 정도 닦아내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영 끝나고는 약산성 세안제로는 한번 닦아주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땀이나 이런 것들도 닦아낼 필요도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선크림 같은 거나 메이크업 그냥 돼 있는 상태로 수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닦아내기 위해서는 약산성 세안제로 써주는 건 좋다. 왜냐하면 알칼리성 세안제로 또 닦아내면 확실하게 닦아지지만 집에 가서 우리가 또 클렌징 하죠. 이럴 때 자극이 두세 번 가해질 수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원래 우리가 하는 루틴 클렌징에서 한 번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산성 세안제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로만 씻어도 그게 충분히 씻겨 나가나요? 일단 물로만 씻었을 때 거의 웬만해서는 다 껴져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좀 약간 또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그게 불안해서 막 닦으시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득실. 이해득실을 따져야 돼요. 내가 설마 물로 닦였었을 때 얼마 안 닦여질 만한 그 염소를 위해서 클렌징을 한번 더 하면 그 클렌징 때문에 피부 손상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아까 제 전제 조건이 뭐였죠? 극건성. 정말 예민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물로만 닦아주는 게 낫다. 아시겠네요. 나는 물로만 닦아야 될 피부다. 그쵸. 원래 피부가 좀 괜찮았던 분들도 오늘따라 정말 예민해. 얼굴이 정말 화끈거려. 이러면은 물로만 닦아주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수부지, 지루성 피부에 이 밀크, 클렌징 밀크겠죠. 다음 질문은요. 007님이신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철 수영장 갔다가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니제님이시고요. 이마 보톡스 부작용으로 딱 설명대로 눈썹 근육